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많이 검색되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장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김우연 앵커. 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부진했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있는 좋은 시장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약처의 추가 임상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상한가에 도달해 있는 신라젠도 올라와 있고요. 그 흥구석유 같은 중소형 석유들이 오늘 모두 급락을 하고 있지만 홀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금호석유도 인기 있는 종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소비 관련주 클리오, 신세계,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 도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5거래 만에 주가 빨간불이 오랜만에 들어온 셀트리온도 인기 있는 종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LG생활건강, 신세계 그리고 QSI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QSI 들여다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인데요.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중국 소비 관련주 대장주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면세점에서는 신세계 그리고 화장품에선 LG생활건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트리플 호재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오늘 5천 명의 대규모 관광객들이 한국에 입국을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호재들은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1월 24일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명절인 춘절이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134조 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어제부터 지준율을 0.5%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중국인들의 소비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연결까지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LG생활건강 면세점에서도 화장품 잘 팔리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화장품 사업도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소식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견조한 실적까지 4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증권사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 7월 이후에 오랜만에 LG생활건강이 13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도 꽉 찬 양봉 채워가고 있고요. 고점 부근에서 133만 5천 원 선 지나가면서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잠시 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들여다보겠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신세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세계 중국발 트리플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천 명의 관광객 현재 한국에 입국을 한 상태고요. 2017년 사드 보복 이후에 오랜만에 있는 대규모 관광객이다라고 해서 더욱더 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는 일단 백화점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발 면세점 수요까지 잘 나오면서 역시 4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 어제 장이 끝난 후 레포트를 하나 내놨는데요. 목표가를 36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신세계 역시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4.8% 상승이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은 상승분이 반납하긴 했지만 30만 원 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에 역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역시 투자 의견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SI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기다렸던 CES 2020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드디어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CES에서 새로운 기술이 공급될 때마다 그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OLED, 특히 이 마이크로 LED에 관한 이 TV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마이크로 LED가 두 가지 탑픽이 될 것이다라고 이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QSI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요. 국책 과제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 LED 소자를 단독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차용 라이더 센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 라이더 센서는 현재 애플도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QSI 장 초반 한 6.8%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거센 탓에 외국인들의 매도 이기지 못하고 현재는 4.6%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QSI가 이제는 재료가 소멸된 것일까 아니면 조금은 쉬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지 지금부터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중국 소비주가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 상위를 모두 다 차지하고 있는 터라 오늘은 집중 대해부해보고 탑픽까지 고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메리츠증권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띵동 요정이 칼을 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중국 소비주가 보시는 것처럼 전광판에 이렇게 다 파랗게, 노랗게, 하얗게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시각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중국 소비주 유망하게 보세요. 지금 이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얘기하셨던 것은 이제 이거를 과연 저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중국 쪽 이슈로만 들어갈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로만 보기에는 너무 선택지가 오히려 좁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기업이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잘 가는 기업을 사야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저가인 데는 다 저가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가이지만 매력 있는 종목을 사는 거고 비싸게 생각하지만 더 갈 것 같으면 사야 되는데 일단 신세계부터 얘기를 드리게 되면 19년 실적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9년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둘 다 거의 9% 이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실적이 이제 19년 같은 경우에는 9%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화장품 쪽도 2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달렸던 거는 이제 숨 브랜드가 좀 더 성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후 브랜드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하면서 이 모습을 다 메꿔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군제 같은 게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소비를 했었었는데 당시에 지금 후 관련 브랜드 매출만 거의 720억 정도 측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4분기 실적으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좀 리스크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M&A 했었던 유이에든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1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끼칠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0년에는 BEP를 이제 맞춰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하는데 단순 성장이 아니라 이제 고가 브랜드 화장품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가 브랜드 고성장 투자 의견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화장품주라고 하지만 다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다양한 화장품주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LG생활건강이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화장품 중에서는 저는 이제 뭐 비교가 많이 되지만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회사고 해외 쪽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두 개의 회사를 비교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쪽이 4분기 쪽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9년도 장사도 잘했고 결국은 이제 올해 장사도 잘할 LG생활건강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 그럼 가격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위로 보고 아래로는 또 얼마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가격 알려주시죠.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14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125만 원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지금 140만 원은 1차 목표 주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세상 뭐 전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140만 원대에 도래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행보를 하다가 관련 이슈랑 이제 실적 4분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더 한 150만 원까지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 목표가는 일단 140만 원 잡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중국 소비주 내에서 오늘 강세에 동참하고 있는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장중에 7% 이상 상승하는 놀라운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뭐 올해도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춘절 기대감 그리고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감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유망하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쪽은 아무래도 다 이슈가 나오는 게 좋은 쪽으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앞에 언급드렸던 LG생건이랑 신세계 둘 다 긍정적인 영향 끼칠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연 컨센서스 대비 10% 상승하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년도 잘 나올 것인데 이제 20년도 그렇고 4분기가 왜 잘 나올 것이냐를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됐다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실적도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5로 이제 바닥을 찍었다가 11, 12월에는 이제 100으로 상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백화점 해외 명품 매출 같은 경우에도
10월, 11월 이제 2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점 이제 백화점 매출로 이어서 봤을 때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백화점 쪽도 매출이 면세점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또 세부적으로 돌이켜 보면 식품 쪽을 제외하고는 다 성장이 계속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다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세계는 저는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모두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 의견을 밝히던 찰나에 띵동 질문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앞서 저희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대결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또 신세계와 호텔신라 둘 중에 어떤 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신세계는 조금 한 주당 가격이 크다 보니까 최근 또 호텔신라도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둘 중에 비교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뭐 아무래도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쪽도 하고 면세 쪽도 다 하는데 지금 뭐 각자 뭐 예상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면세점 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백화점을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뭐 편의점 그 다음으로 뭐 홈쇼핑 순으로 좋게 보고 있다는 전망이 많긴 한데 뭐 신세계와 호텔신라를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는 신세계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 측에서 조금 더 비교 우위를 보이는 신세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 하이투자증권에서 33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린 상황입니다. 대리님은 위로 얼마나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가지고 온 가격이 일단 33만 원이고요. 손절가 28만 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이제 앞에 언급된 LG생건이랑 같이 추세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보는 추세상에서는 33만 원에서 조금 또 잠깐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이제 목표 주가를 1차로 33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제가 오프닝 때 따뜻한 칭찬을 건네는 하루가 되자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또다시 띵동 질문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에서 이렇게 울렸을까요? 중국 소비 관련주도 오늘 너무 잘 가잖아요. 이제 저희 두 가지 종목 봤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소비하면 뭐 화장품, 면세점, 오늘 의류주도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면세점, 화장품, 유통 세 가지 섹터 중에서 가장 접근하면 괜찮은 거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종목까지 하나 전해주세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하면 대부분 다 중국 쪽 호재가 떴을 때는 다 좋은 종목들이고 좋은 섹터들인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런 쪽 호재 쪽 뉴스가 안 떴을 때는 살짝 또 소외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엄청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 제가 굳이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한다라면 면세점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언급드렸던 신세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면세점 그 가운데 신세계를 이 많은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기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CES 2020이 개막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과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주가가 상승을 해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 아이디어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SI의 마이크로 LED 기술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마이크로 LED 기술이 좀 생소합니다. 무슨 기술이죠? 이게 뭐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빛이 이제 필터 없이 이제 발광하는 물질로 해서 이제 LED를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패널보다는 좀 더 대형 패널 만드는데 또 더 적합하고 색상도 더 좋고 다음 기술로 좀 유망을 받는 기술인데 지금 QS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바로 지금 거의 다 반납하고 지금 마이너스 모습을 보여주고 4% 있는데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네요. 많이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왜 빠졌냐를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는 올랐던 이유랑 같은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CES 쪽에서 관련 기술이 얘기가 나오고 그 관련 기술이 다음 연도 이제 뭐 올해는 뭐 당장 되기 힘들겠죠. 올해 말고 다음 연도부터 이제 진행되는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QSI 같은 경우에도 좀 호재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호재를 볼 거로 예상하는 게 이제 삼성 TV 쪽에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마이크로 LED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주목을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삼성 쪽 TV가 이제 글로벌 시장 대형 패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등을 하고 있는 삼성 쪽에
QSI가 만약 이 마이크로 LED를 납품을 하게 된다면 뭐 충분히 매출로 다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고 지금 그냥 제품으로서 약간 언급이 되고 있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지금 이게 결국에는 개발이 되게 되면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쪽으로도 많이 가게 될 것이고 지금은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IT 기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립 기술과 뭐 이제 더 선명한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갖다 붙여도 좋은 기술이어서 뭐 애플이나 나머지 이제 스마트워치 쪽으로도 많이 된다면 굉장히 큰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뭐 최근에도 뭐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금일은 매도 전환을 했던 걸로 체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Q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도 1000억 초반대고 굉장히 지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굉장히 좀 오픈된 정보가 적습니다. 이제 그 LED 마이크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특허를 뭐 100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특허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되 저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료 노출에 따른 반납기미를 제일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매도 의견을 밝히시면서 손이 자꾸 공손해지시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메리츠 정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김우현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